70대가 되면 흰머리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염색을 통해 젊고 생기 있는 이미지를 유지할지 아니면 흰머리를 그대로 두고 자연스러운 품위를 살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선택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 자신감,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70대 흰머리에 대한 염색의 장단점과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멋지게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흰머리를 염색하는 것이 좋은 이유. 흰머리 염색이 주는 젊고 생기 있는 인상. 흰머리를 염색하면 얼굴 전체가 밝아 보이고 더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 머리나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염색하면 건강해 보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염색은 단순히 머리색을 바꾸는 것을 넘어 외모에 변화를 주며 새로워진 느낌을 줍니다. 가족 모임이나 사회적 자리에서도 염색한 머리는 단정하고 신경 쓴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흰머리 염색은 노화의 흔적을 완화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 상승. 염색은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자신감을 선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깔끔하고 단정한 머리색을 보면 스스로에게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밝고 생기 있는 머리색은 나는 아직 활동적이고 젊다는 메시지를 내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 개선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감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며 염색은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다양한 염색 컬러를 활용해 개성을 표현하기. 염색은 단순히 흰머리를 감추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갈색, 회색 또는 자연스러운 블론드 등 다양한 컬러를 선택해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밝은 톤의 갈색은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줄 수 있고 회색에 가까운 은발은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라이트나 부분 염색을 활용하면 더욱 개성 있고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머리색은 나이에 관계없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흰머리를 염색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 자연스러운 흰머리의 멋과 품위. 흰머리를 염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두는 것은 노년의 품위를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선택입니다. 은발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잘 정돈된 흰머리는 젊은 세대에게도 멋진 어른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흰머리를 유지하면 오히려 나이에 맞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흰머리를 감추기보다 오히려 멋지게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학 염료가 두피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염색약에는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두피는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염색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염색약의 성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두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염색을 피하고 두피와 머릿결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염색을 하지 않음으로써 두피 자극 없이 자연스러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염색 관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 절약. 염색은 단발성 선택이 아니라 꾸준한 유지와 관리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염색을 하면 한두 달마다 뿌리 염색이 필요해지고 이는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특히 자주 염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유지하면
이러한 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 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깔끔하고 단정한 흰머리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흰머리 염색 시 고려해야 할 점. 두피 상태와 건강을 먼저 확인하기. 염색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두피 상태와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가 민감하거나 피부 트러블이 있는 경우 염색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부과에서 두피 상태를 점검하거나 알레르기 테스트를 통해 염색약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면서 염색을 하려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 건강은 염색 후에도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화학 성분이 적은 순한 염색약 선택하기. 염색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화학 성분이 적고 두피에 자극이 덜한 순한 염색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연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은 두피와 머릿결에 손상을 덜 주면서도 깔끔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약국이나 전문 매장에서 두피에 적합한 제품을 상담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머릿결의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염색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염색 유지 방법. 염색 후에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염색한 머리카락은 평소보다 더 약해지고 건조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습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염색 전용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색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또한 햇빛과 같은 외부 요인이 머리색을 빠르게 바를 수 있으니 자외선 차단제를 활용하거나 모자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염색 유지 기간을 늘리고 머릿결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더 멋지게 보이게 하는 팁. 흰머리와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선택하기.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은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어드 컷이나 숏커트는 흰머리를 더 정돈되고 젊어 보이게 만듭니다. 길이가 긴 머리는 자칫 관리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다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하면 흰머리도 매력적인 요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머릿결 관리로 흰머리를 깨끗하고 윤기 있게 유지하기. 흰머리는 관리가 부족할 경우 쉽게 푸석해지고 황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습 효과가 뛰어난 헤어 트리트먼트나 에센스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발용 샴푸를 사용하면 흰머리의 황변을 막고 맑고 깨끗한 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스파 트리트먼트나 홈케어 제품으로 머릿결에 영양을 공급하면 더욱 건강하고 윤기나는 흰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 관리된 흰머리는 자연스러움과 세련미를 동시에 선사합니다. 흰머리와 조화로운 옷 색상과 액세서리 활용. 흰머리를 더욱 멋지게 보이게 하려면 의상과 액세서리의 색상 선택도 중요합니다. 흰머리와 잘 어울리는 밝고 부드러운 색상, 예를 들어 베이지, 파스텔 톤, 라이트 그레이 등을 활용해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하세요. 너무 어두운 색상보다는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액세서리는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게 절제된 스타일로 흰머리의 품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과 옷의 색상이 조화를 이루면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5. 흰머리 염색과 자연스러움의 조화 찾기. 부분 염색이나 하이라이트로 자연스러움 살리기. 흰머리를 전부 염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부분 염색이나 하이라이트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흰머리와 자연스럽게 섞이는 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추가하면 젊고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분 염색은 흰머리의 자연스러움을 살리면서도 염색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흰머리가 고르게 분포된 경우 하이라이트는 더욱 멋진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면서도 변화된 느낌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염색과 흰머리를 혼합한 스타일링 아이디어. 흰머리를 완전히 감추지 않고 일부는 염색하고 일부는 그대로 두는 것도 새로운 스타일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머리나 옆머리는 흰머리를 살리고 뒷머리는 염색을 하는 식으로 독특한 조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 방식은 흰머리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더할 수 있는 절충안입니다. 또한 색감이 섞인 머리카락은 창의적이고 유니크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선택을 위한 전문가 상담. 흰머리 관리나 염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미용실의 전문가들은 얼굴형, 피부톤, 머리 상태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염색을 할지 자연스러움을 살릴지 고민 중이라면 다양한 옵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본인의 스타일과 건강을 모두 고려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의 흰머리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염색을 통해 젊고 생기 있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활용해 품위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팁을 참고해 여러분만의 멋진 흰머리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흰머리를 염색하는 편인가요? 자연스럽게 두는 편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더 멋진 노년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신 적 있나요? 수고했어. 정말 잘 살아왔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는 바쁘게 살아오느라 정작 스스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는 날입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오셨습니다.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꿋꿋이 걸어왔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고 지금은 그 시간을 되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한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까지 살아온 당신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여러분 자신을 한 번 더 칭찬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동안 여러분은 그 모든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을 다니며 혹은 사업을 하며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을 지나왔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버텨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성취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힘든 시간을 겪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승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많은 장애물을 극복한 승자입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스스로를 마음껏 칭찬해 주세요. 앞으로의 삶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큰 성취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화기가 없던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TV조차 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변화 속에서도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은행 업무도 직접 해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배우려는 자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변화를 몸소 겪고 이겨내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려는 그 자세가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도 변화는 계속될 것이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배우고 적응하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혜는 젊은 세대가 배워야 할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 하나하나가 후세에게는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시대의 흐름을 몸소 경험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없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살아남으셨습니다. 몸이 아픈 날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했던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견디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맞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음 날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끝까지 버텨왔습니다. 스스로를 더 이상 나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며 인생을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칭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해온 모든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꿈과 시간을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며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밤을 새우며 간호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가족을 위해 달려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자녀는 성장했고 가족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다 성장하고 독립했더라도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은 가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가족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위대한 부모이고 훌륭한 가족의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은 사랑으로 가득 찬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셔도 됩니다. 가족을 책임진다는 것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짐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오셨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도, 몸이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셨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셨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가족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은 해내셨습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자녀도, 배우자도, 가족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는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족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자녀들은 성장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가족이 잘 성장한 모습을 보면 뿌듯할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노력은 빛을 발합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키운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 것은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따뜻한 가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가족의 미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인생을 즐기세요. 가족의 행복을 지켜온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은 누구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세상을 살아가며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삶이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는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들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것들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는 그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값진 지식입니다. 인생에서 겪은 일들은 결국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이자 교훈입니다. 삶을 돌아볼 때 후회보다는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보석 같은 기억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70년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큰 변화를 겪은 세월입니다. 라디오를 듣던 시절에서 컬러 TV, 스마트폰, 인공지능까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 하려면 동네 공중전화로 가야 했지만 이제는 손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동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자율주행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사회 문화도 크게 변해서 옛날에는 상상조차 못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그 흐름을 따라가며 적응해 오셨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기 힘든 시대의 변화 속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겪고 경험한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대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후세대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배우고 익힌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모두 경험한 여러분은 세상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분들입니다. 단순히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 오신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역사이며 그 경험은 후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젊은 세대에게 들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면서 생활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편지 한 장을 보내려면 일주일씩 걸리던 시절에서 이제는 즉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장을 보려면 시장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주문하면 문 앞까지 배달됩니다. 돈을 찾으려면 은행에 직접 가야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고 SNS를 통해 가족과 소통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여러분의 자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고 익히려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충분히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계속 배워가면서 생활 속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도전과 적응의 연속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선배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소중한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던 순간,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던 기억들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도 지나고 나면 하나의 추억이 됩니다.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많은 장면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역사입니다. 과거의 추억을 되새길 때면 때론 웃음이 나고 때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웠던 한때, 가족과 함께한 여행, 손주들과의 행복한 시간들, 인생의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만큼 남은 시간도 소중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앞으로도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빛나는 이야기이며 끝까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오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뇌 건강에도 좋고 삶의 질도 높여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강의나 온라인 학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법, 외국어, 요리, 미술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와 열정입니다.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이든 배우겠다는 열린 마음이 있다면 나이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도전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도전할 것이 가득합니다. 끝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70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때로는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삼키며, 때로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를 버텨낸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꿋꿋이 버티며 걸어왔습니다.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은 해내셨습니다. 그 어떤 보상보다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칭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지금처럼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과 삶의 이야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멋진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종종 살아가는 이유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무료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이 존재하기에 더 따뜻하고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경험과 삶의 지혜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도 소중했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매일이 조금 더 즐거워집니다.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행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되 적당한 거리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독서나 음악 감상, 손으로 하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주변의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달성해 나가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시간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며 칭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나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70년이라는 시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자랑스러운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를 위해 결정하고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세요. 삶의 의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을 즐기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럽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혹시라도 아직 스스로를 칭찬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한 번 더 자신에게 정말 잘했어라고 말해주세요. 이 영상이 위로와 응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험 해보셨나요? 깊이 자고 싶은데 자꾸 중간에 깨서 피곤함이 쌓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밤에 몇 번씩 깨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하지만 새벽에 자주 깨는 것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건강 상태, 그리고 몸의 변화가 숙면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밤마다 자주 깨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 6가지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자꾸 새벽에 깨는 걸까?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구조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깊은 수면 상태가 길지만 나이가 들수록 얕은 수면이 많아집니다. 깊은 수면은 신체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 자주 깨게 됩니다. 이는 뇌의 신경 활동이 감소하면서 수면의 지속력이 약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몸이 예전보다 작은 변화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방 안의 작은 소음, 몸의 불편한 자세, 약간의 온도 변화에도 쉽게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 되면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서 더욱 쉽게 잠이 깨어버립니다. 새벽에 자주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것이 어렵다면 깊은 수면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낮 동안 충분히 활동하지 않으면 몸이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낮 동안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실 환경을 조절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너무 따뜻하거나 너무 추운 온도는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뇌가 일정한 리듬을 익히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깊은 수면을 늘리는 작은 습관 변화가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쉽게 잠이 들기 어려워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었을 때보다 크게 감소합니다. 밤에도 밝은 조명에 오래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더욱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빛도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체리,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면 수면을 돕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멜라토닌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도 멜라토닌 분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연광을 충분히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더 잘 분비되므로 낮에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을 충분히 생성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뇌는 수면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뇌의 신경 조절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수면 중에 깨어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수면 중추가 예전만큼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수면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많을수록 뇌의 신경 조절 기능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걱정이 많아지거나 신경이 예민해질수록 밤에 쉽게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면 중 자주 깨어나는 것이 반복되면 뇌가 잘못된 수면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새벽에 깨는 패턴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침 전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피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낮 동안 적당한 활동을 하면 뇌가 적절한 피로감을 느껴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뇌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숙면을 돕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이 변화합니다. 젊을 때보다 저녁 시간이 되면 더 일찍 졸음이 오고 새벽에 일찍 깨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생체 리듬이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생체 리듬은 우리의 몸이 낮과 밤을 구분하고 적절한 시간에 졸리도록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리듬이 점점 앞당겨져 저녁에 일찍 졸리고 새벽에 빨리 깨어나는 패턴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몸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지만 너무 이른 기상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일찍 하거나 밤에 하는 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에 적절한 활동을 유지하면 너무 이른 취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면 패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너무 일찍 자고 너무 일찍 깬다면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신체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 시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녁에 강한 빛을 피하고 따뜻한 조명으로 전환하면 수면 패턴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른 저녁 식사는 배고픔을 유발하여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과정이 방해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낮잠을 자는 것은 피로를 푸는 좋은 방법이지만 과도한 낮잠은 수면 패턴을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긴 낮잠을 자면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주 자면 몸이 낮에도 깊은 수면을 경험하게 되어 밤에는 얕은 수면만 하게 됩니다. 낮잠 시간이 길어지면 밤의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의 낮잠은 생체 리듬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낮잠을 피하는 것이 어렵다면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너무 늦은 시간에 자면 밤에 쉽게 졸음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나서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다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려면 낮잠을 일정한 시간에 짧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활동량을 늘리면 피곤함이 쌓여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낮잠이 꼭 필요하다면 점심 이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짧게 자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낮잠을 줄이고 저녁에는 활동을 늘리면 생체 리듬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낮잠 습관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낮잠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신체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지면 몸이 피곤해도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밤에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과 평일의 수면 시간이 크게 다르면 몸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침 시간뿐만 아니라 기상 시간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 시간이 일정하면 뇌가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리듬을 학습하게 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 하는 활동들도 일정하게 유지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독서를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뇌를 자극하여 수면 패턴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 실내 온도, 침구의 상태 등이 일정해야 몸이 안정적으로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면 자는 동안 속이 쓰려서 자주 깨게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하면 몸이 소화를 위해 에너지를 쓰면서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적어도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도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 등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각성 효과를 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후 늦게 카페인을 섭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몸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각성 효과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루이보스차, 캐모마일차 같은 차는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과식을 피하고 가벼운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견과류, 요거트 같은 음식은 숙면을 돕는 좋은 선택입니다. 저녁 식사와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면 밤에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가느라 자주 깰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방광 기능이 약해져서 야간 빈뇨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증상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하면 한밤중에 2번 이상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깨면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지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기 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이뇨 작용이 강한 음료를 마시면 야간 배뇨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뿐만 아니라 알코올도 이뇨 작용을 강하게 합니다.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 같은 음료는 숙면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낮 동안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면 저녁에는 굳이 많은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수분 섭취를 낮 시간 동안 골고루 분배하면 밤중에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소량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수분 섭취 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여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예방해 보세요. 일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잠이 더 잘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실제로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음이 와서 쉽게 잠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각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새벽에 자주 깨고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수면 중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신체의 수분을 빼앗아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탈수가 심하면 갈증이 나서 밤중에 깨는 원인이 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개운하지 않은 이유도 수면이 방해되었기 때문입니다. 흡연도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은 강한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흡연을 하면 니코틴이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혈관을 긴장시키고 수면 중에도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체가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자주 깨게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함을 느껴 밤중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야간에 갈증을 자주 느껴 물을 많이 마시고 이로 인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많아지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수면 중에도 심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체가 피로를 충분히 풀지 못하고 밤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지 않으면 새벽에 갑자기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당이 많은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잘 관리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을 경험합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불편함을 느껴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경우 밤이 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만 밤에는 활동이 줄어들면서 뻣뻣한 느낌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 자는 자세에 따라 통증이 심해져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면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적절한 베개와 매트리스 선택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에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통증을 줄이고 숙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녁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과 관절에 부담이 가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견과류, 바나나 등을 섭취하면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와 관절이 불편할 경우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면 자세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심할 경우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깊은 숙면을 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야간 빈뇨는 중장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저하가 야간 빈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방광 근육이 약해지면서 밤중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한 경우에는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을 천천히 마시고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작용이 강한 커피, 녹차, 술 같은 음료는 저녁 이후에 피해야 합니다. 침대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으면 불필요한 긴장을 줄여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변을 미리 보는 습관을 들이면 밤에 깨어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광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을 하면 빈뇨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간 빈뇨가 심한 경우에는 의사의 상담을 받아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광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짠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신장이 과도한 소변을 배출하려고 하므로 혈당 조절도 중요합니다. 야간 빈뇨를 잘 관리하면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가족, 경제적인 걱정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조용한 환경에서 생각이 많아져 쉽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긴장 상태가 유지되면서 쉽게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불안감이 심하면 잠에 들어도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이나 명상을 하면 몸의 긴장을 풀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침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걱정거리가 많다면 일기 쓰기나 감사 노트 작성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면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기분 좋은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취미 활동이나 산책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걱정은 건강에도 좋지 않으므로 적절한 긴장 완화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심리적 안정이 유지되면 밤에도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쉽게 잠들기 어려워지고 새벽에도 자주 깨게 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낮 시간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몸이 쉬지 못하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뉴스, SNS,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깨어나게 됩니다. TV를 보면 화면의 강한 빛과 빠른 장면 전환이 뇌를 자극하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과 TV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조명을 켜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면 뇌가 편안해집니다. 자기 전에 너무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눈의 피로도 줄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실에서는 스마트폰을 최대한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TV 시청을 하고 싶다면 너무 밝지 않은 조명에서 짧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새벽에 깨는 횟수를 줄이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은 숙면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은은한 노란빛이나 따뜻한 색상의 조명을 사용하면 뇌가 편안해집니다. 실내 온도도 중요한데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됩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불편해져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 한 컵을 방 안에 두면 습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구류도 숙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가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베개 높이도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이 숙면을 돕지만 너무 조용하면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백색 소음이나 부드러운 자연의 소리를 틀어두면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계 초침 소리나 옆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방음이 잘 되는 커튼을 활용하면 조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 침실 환경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새벽에 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것이 숙면을 위한 첫 번째 습관입니다.
수면 전 몸을 이완시키는 루틴을 만들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나비 자세 같은 간단한 동작은 몸의 긴장을 풀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수면을 돕는 좋은 습관입니다. 캐모마일차, 루이보스차, 레몬밤차 같은 허브차는 긴장을 완화하고 숙면을 돕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녹차나 홍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잠이 잘 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면서 몸이 편안해집니다.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숙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가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저녁 식사 조절하기, 침실 환경 개선하기.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숙면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은 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